바다와 인접해 있는 전남 고흥. 하지만 바다 풍경보다 시골 정취가 더한 이곳엔 평범한 부부의 인연을 65년째 더 특별하게 이어오고 있는 노부부가 살고 있다. 오늘도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부부.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김남기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머리를 빗겨주겠다고 나서는데 빗기죠, 글로. 닭 잡고 여기로 잡고 빗겨야지. 예전부터 아내의 긴 머리를 한 번쯤은 자신의 손으로 빗겨주고 싶었던 남편. 비록 서툴긴 그래갖고 하지만 또 짬내야지. 아내를 위해 꼭 한번 해주고 싶었던 일이다. 우리 한놈 대우받네 영감한테 머리를 다 빗겨. 이제 오래 살고 볼 일이요. 그래. 머리에다 빗겨주고. 그런데 이때 장난기가 발동한 남편. 춤을 배려 되는구만. 할아버지 왜 침을 뱉으세요? 그거 하지 말고 지름을 불러야지. 할머니는 나가 이쁜 게 춤을 몰라서 배줘. 몰라. 하다 이쁜 게 춤을 몰라. 지름을 불러야지. 죽여본 이걸 담으면. 아이고 나. 시집 올 때 긴 생머리를 쪽진 후로는 그 흔하디 흔한 뽀글뽀글 아줌마 파마 한번 못 해본 할머니. 오늘은 작정하고 한마디 해보는데 이제 늙었은 게 파마 좀 하면 안 될까? 머리 잘라보고. 뭐, 빠마? 응. 빠마하면 배기 싫어서 못 힘들는 사람이야. 이 머리가 쪼꼬난 게 빠마로 하면 아주 배기 싫어. 이제 어서 나도 이제 풍가풀랑게. 기름 머리 말고 나는 기름. 가위로 머리라도 잘라주려나 싶었는데 할머니가 자르는 것은 다름 아닌 콧털과 수염이다. 잡고 쓰시오. 아내의 가위질에 남편은 사뭇 긴장된 눈치인데 한년 여기 만져 싸서 나 보기 싫어서 전 잘라주려고 그래요. 내려다 봐야지. 세다 보면 어떡해. 그만해도 일반이면 똑같이 잘라야 거다요. 고기를 좀 숙으시오. 이제 깔끔하게 줬어. 잘생겼어. 잘 됐어. 잘 됐어. 아내의 솜씨가 제법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이런 아내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사탕 하나를 까주려는 남편. 부부의 일상은 이렇게 사탕만큼이나 달달하다. 이거 녹아서 다 붙어버렸네. 야, 아니 춤발로 손을 또 까줘요. 아이 아무나 그러면. 나가 이래 괜히도 맛있지. 맛있지. 맛있어 고맙소. 연계 매준 게 제일 다르지. 아내와 즐거운 한때를 보냈으니 이제 제 할 일을 하려는 할아버지. 익숙한 듯 세탁기 안 빨래를 살펴보는데 세탁은 세탁기가 하지만 빨래를 넣는 일은 전적으로 남편인 할아버지의 일. 허리를 다쳐 허리가 굽은 아내를 위해 할아버지가 자처한 일이다. 아이고 영감님이 날 도와주려고 빨래를 넣는구나. 할아버지도 허리 아픈데 고맙소. 허리가 굽은 남편에게도 빨랫줄에 빨래를 넣는 일은 만만한 일은 아니다. 군말 없이 아내를 돕는 남편. 함께 늙어가다 보니 남자일 여자일이 따로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내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빨래를 해놓으면 이렇게 갖다 널어줘. 또 걷어주고. 이제 키가 안 감게 그것도 못해. 다 됐어. 어이, 다 했네. 고생하셨어. 고생하셨어. 나 할 일 해줘서 감사해요. 역시 우리 영감님 최고요. 스키가 다 됐냐. 그래 지금 끼르고 있어. 끼르고. 할아버지 한 그릇 떠서 끼려야구만. 식혜가 다 됐어. 빨래를 널어준 남편을 위해 달짝지근한 식혜 한 그릇을 준비한 할머니. 더울 때 좀 물장씩만.
부부는 늘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다. 아직 젊었다 장난친 거 뻥게. 오히려 세월이 쌓일수록 어머니가 하셨으니 다음은 할아버지 차례다. 저녁마다 당신매를 빨래다 널어줘요. 할머니 손들었다고 후회해주고. 손 풀어주고. 텔레비전 속 노부부의 알콩달콩 모습이 부러웠던지 할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어떻게 찍어진 거예요? 이거 눌러? 아, 그거 누르면 찍히는 거예요. 날장 보소. 남편은 난생 처음 카메라를 들어봤다. 어서 찍어보시오. 잘 찍은가 보게. 착각. 할아버지는 카메라가 영 신기한 눈치. 날장 보소. 난생 처음 카메라를 든 할아버지의 영상이 방송을 타는 순간이다. 이제 나와서 찍네. 할머니 역시 카메라 속 자신의 모습이 궁금한 모양인데 예쁘게 나와요, 그거. 예쁘게 나와. 예쁘게 아니 나와요. 늙은 사람이 뭐 이쁘게 나올 건가? 그대로 나오지. 이런 건데 나 손 이런 거 다 보여. 다 보이세요? 각별해도 너무 각별한 두 사람. 부부는 26살과 17살에 부부의 연을 맺었다. 어머니의 성화에 아내는 9살이나 많은 노총각 남편에게 시집을 왔지만 어린 아내를 끔찍히 챙겨주는 남편이 고마워 6남매를 낳고 그렇게 65년을 함께 살아왔다. 상아 싸움 안 해봐, 우리는. 영감이 여가 있는데 욕도 안 해보고 싸움도 안 해보고 서로 참아보고 산게 가난하게 살아도 막 싸우고 어차고 뭐 돈 땀새 성가시 우리가 안 살봤어. 서둘러 밤이 찾아오는 겨울. 더 어두워지기 전에 할아버지는 방에 불 넣을 준비를 한다. 장작은 직접 할아버지가 해온 것들인데 90을 넘긴 나이에 매일같이 불을 떼는 일은 번거롭고도 힘든 일이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쇠경을 받고 남의 집 살이를 했던 할아버지에게 이 일은 삶의 일부이기도 했다. 힘들게만 하니 할 수 없지. 이런 것도 안 하고 밥 먹어. 아내 역시 30년 넘게 행상을 해오면서 어려운 살림을 함께 해왔다. 덕분에 지금 부부의 삶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다. 이따 불 나면 천천히 묻어 놓으시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몸도 약한 남편이 가여워 평생 남편을 위했던 아내였다. 남편 역시 어린 나이에 시집와 야문 손끝으로 가정을 지켰던 아내가 고마워 늘 아내를 아끼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 그래 애기 때부터 떼고자 했지. 불 떼고 산 지가 한 80년이나 됐을 거예요. 그래 불 떼고 산 지가 한 80년 넘었으면 넘었지 모질하게는 안 하지. 부부는 늘 그 고생길에 함께 해왔다. 나는 할머니 따뜻하게 자는 거 이쁘고 뭐. 이렇게 불을 많이 떼주신갑지. 두 사람은 그렇게 세월 속에서 애틋해졌다. 할머니 나가 죽어불고 없지만 추운 방에 잠깐만 걱정이지.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요. 그런 말씀 하지 말고 이제 죽을 때 하던 게 슬픈 게 그래. 건강하란 말이요. 건강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마음을 이제 건강 찾지 못할 건가. 그래도 간날 가더라도 가야겠다 그 말씀 하지 말란 말이요. 황천은 길이 뭐다 하더니 동네 앞산이 황천일래. 간다 나는 간다 저 성길로 나는 가네. 요즘 부쩍 세상 떠난다는 말을 자주 하는 남편. 9살 많은 남편은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겨질 아내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그래서인지 한 해 한 해 더 각별해지는 부부. 요즘 부쩍 몸 움직이는 것이 귀찮지만 아내를 위한 일만큼은 예외다. 군부를 뗄 때 넣어두었던 고구마. 이른 저녁상을 물리고 출출해질 시간에 맞춰 남편은 군고구마를 꺼내오는데 야식인 군고구마를 핑계삼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부부.
젊어 무뚝뚝했던 남편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살갑게 변하기 시작했다. 맛있어. 아이 온 놈을 주지 다 잡수고 쬐까만 안 지요. 일반은 둘이 먹어야 맛있어. 아내 한 입, 남편 한 입. 남들은 젊어서 했던 일들을 이제야 해보는 부부다. 때마침 동치미 한 사발을 준비해온 아내. 부부는 군고구마와 동치미처럼 궁합이 잘 맞는다. 그런데 이때 방구를 끼면 저리 끼워야지 저짝으로 끼워야지 냄새가 안 나지. 저짝으로 끼면 냄새가 나지 않아요. 한 놈 날려가라. 어떻게 사람이 날아간다요? 아유 방구 냄새야. 아이 냄새가 나서 문을 열어놔야 되겠네. 아이 냄새. 아유 방구 끼면 냄새가 엄청 나네. 아니 고추와인 맛있을 것이. 뭐이 맛있어 냄새 나지. 내 할아버지는 방구 잘 뀌. 잘 때 근데 끼인 방구는 힘이 없어. 퐁 그래. 이제 생새는 퐁 그란디. 그냥 긁어주세요. 건지럽어. 한남 등떠니까 긁어줘야지. 저오게. 어쩌게라. 시원해요. 시원해. 영감이한테 시원하니 좋지. 뭘 간지러. 시원해. 그런데 장난기가 발동한 남편. 간지러. 남편의 장난에 할머니가 소녀처럼 웃는다. 이 손 있는데 이 손. 간지러. 뭘 간지러워. 시원하지. 간지러. 남편이 시작한 장난에 더 신이 난 할머니. 이번엔 할머니의 장난이 시작됐다. 뭐가 간지럽다. 장난 끝에 오래간만에 손을 맞잡아본 부부. 손을 맞잡으니 감회가 새롭다.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진짜 시원하니 좋네. 근데 이 한해 손은 보더라와. 일을 그렇게 애기 때부터 많이 해도 이 손이 영 보더라와. 근데 빗지랑면 손 씻다 냈구만요. 불 떼고 감재 갖고 그 손 씻다 냈고. 그래갖고 이불 대라보고 또 씻지라고 이불을. 바람은 차지만 볕은 좋은 겨울날. 무얼 하려는지 할아버지가 아침부터 분주하다. 지게에 톱까지 챙긴 할아버지. 챙길 것을 다 챙겼는지 지게를 메고 집을 나서는데 어디 가시게요? 나나로. 한겨울에 나무를 하러 그것도 고무신을 신고 나서는데 이런 남편이 걱정이 된 할머니는 서둘러 남편을 뒤따라 나선다. 쟁걸음으로는 남편을 따라잡기가 힘드니 전동차를 타고 움직일 수밖에. 이웃의 밭에 전지해 놓은 나뭇가지가 있다고 해서 가지러 가는 부부. 할머니는 열심히 잔가지를 주워 모으는데 하지만 남편은 잔가지로는 성이 안 차는 모양이다. 조금만 가져가서 이만한 무거운 걸 질라. 이걸 어떻게 지고 갈까요? 큰일 나요. 혼자 지면 나가 잡아줘야지. 큰일 나요. 큰일 나. 이제 일어나 보시오. 이거 미래. 으이샤. 실컷 미래. 으이샤. 아따 그래도 안 죽은 기운이 있구만. 매일 힘들다고 골골대면서도 이럴 땐 힘이 솟는 모양이다. 힘 안 돼요. 갈 수 있어? 몸살나 못 차려고. 괜찮으세요? 아이 갈 수 있어. 평생 욕심을 부린 적이 없는데 요즘 부쩍 나무 욕심을 부리는 할아버지.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속내를 알기에 더 속이 상한다. 제 영감이 지고 가도 못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꼭 질라고 고집이 세단 말이요. 나 때문에 할아버지가 나무를 많이 해놓고 돌아가셔야 된다고. 나가 하러 올까봐 산에. 이 큰 놈은 있는지 잘 자란 것이 없고 또 큰 놈도 모르는 것이 없으면 저렇게 애를 쓰고 가져온단 말이에요.
남편을 말린다 하면서도 그 고집을 꺾지 못하니 결국 할머니도 남편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다. 보일러를 새로 놓자고 하니까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꼭 당신이 작업망 나가 한 장 더 깔자 그게 기현이 나무를 해다가 뗀다고 이렇게 꼭 고집을 푼단 말이야. 난 할 수 없지. 만만치 않은 보일러 기름값 대신 자신이 좀 더 움직이는 게 편하다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할머니가 모를 리 없다. 겨울철이면 하루도 걸을 수 없는 게 군부를 떼는 일. 이 일만큼은 아내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해왔던 일이다. 야, 내일에도 죽어보면 그만이고, 야, 살았고 싶다면 나 학교가 있는 동안 해야지. 요즘 할아버지는 오로지 할머니 걱정뿐. 겨우내 쓸 땔감이 있는데도 할아버지는 아내 때문에 더 욕심을 낸다. 나무도 하고 불 때면서 먼지도 뒤집어 썼으니 오늘은 좀 씻어야 할 것 같다. 앙상하게 말라버린 몸. 한땐 힘께나 써서 장정 소리를 듣던 할아버지도 세월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걸 느낀다. 힘들게 나무를 하고 온 남편을 위해 할머니가 씻는 걸 도와주기로 하는데 위에다가 다 차에 뭐가 차 뜨겁지? 엄마 시상에 뺐다고 얼굴 벌고 해갖고 너무너무 불쌍한데 뭔 나무 한다고 밤낮 행사 인간탱이가. 그만하고 또 닦아버려. 아이, 언능 닦아버려. 엄마 이까 원래 추위를 잘 안 타던 할아버지였는데 요즘 부쩍 한기를 느끼는 것 같다. 따뜻한 시상 두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지 추운 건 아주 질색이다. 됐어, 이제. 따뜻한 시상 좋구만. 그걸 물에 올려놨어. 나 가십시다. 가 엎어서 물치지 흘려. 그만 계시죠. 이거 발라드릴게요. 아이게 돼요. 할멈 손이가 함께 시원하네. 그렇게 해준다 그랬지? 자신을 챙겨주는 아내의 손길이 남편도 싫지 않은 눈치다. 얼굴도 얼르고 넓혀가 좋구만. 젊었을 때에는 얼굴도 이쁘고 몸집도 좋은데 늙어본 게 뺍다고 하고 껍덕하고 밖에 없어. 그래갖고 이제 미화제 불어. 20한 30대 가장도 좋았어 얼굴이. 얼굴이 넓적하게 좋았는데 니 못봤는데 이제 나이가 많았으니까 배려져 본 거지. 죽어서 가만히 이렇게 밀치는 게 편하지. 나무하러 갈 때는 기운이 나더니만 정작 방 안에만 들어오면 눕기 바쁜 남편. 기력이 딸리는지 눕자마자 잠이 들어버렸다. 다음 날 할아버지 호출에 할머니가 방을 나온다. 할아버지도 나갈 차비가 한창인데 할머니는 지팡이까지 짚고 남편을 따라 나선다. 부부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밭. 이곳은 부부의 묘자리이기도 하다. 저거 오래 살다 가시라고 여기다가 몇 자리를 저리 보고 쓰라고 사나. 어디가요? 여기 이 앞에 까만 거 감자 넝끄러 고구마 넝끄러 그 앞에 생강 심은데 그가 자리 이렇게 몇 자리를 귀에 놓으면은 또 수혜옷 대놓고 그러면 오래 산다고 이렇게 사놨어. 돈을 줘도 사놔. 집도 하나 보이고. 우리 방에서 문 열어보고 봐도 여가 왜이고 여기서 봐도 왜이고.
평생 터전인 이곳에 묻혀 서로를 지켜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오래간만에 묘자리를 둘러본 부부는 생각이 많아진다. 살고 싶다고 더 살 수도 죽고 싶다고 죽을 수도 없는 게 인생 아니던가. 이럴 땐 노래 한 자락으로 황망한 마음을 달래보는데 서산에 지난 해는 쉬고 싶어지느냐 날 버리고 가신 님은 가고 잡어 가나. 졌어 또. 한날 한시에 부부의 인연을 맺었지만 함께 갈 수 없는 게 인생길. 자신 옆에 65년을 함께 해준 아내를 남기고 떠날 생각을 하니 남편의 가슴 한켠은 먹먹해져 온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가 지난 가을 수확해둔 수숫대를 꺼내왔다. 게다가 뭘 하려는 건지 어디다 쓰는지 모를 도구까지 꺼내와 허리춤에 묶는데 그리고는 뭔가를 만들기에 열심이다. 이거는 빗지락. 예? 빗지락 내려고. 빗자루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빗자루를 만드는 할아버지. 왜 그런지 자꾸 마음이 바빠진다. 할아버지가 유독 정성을 더 들이는 것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내에게 남겨줄 물건이기 때문인데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은 게 남편의 마음이다. 할머니가 이걸 만들려면 힘이 든게 못 만든 게 나가 만들어 놓고 간다고. 이제 하늘나라로 핑 올라가 볼까. 할아버지는 그렇게 아내와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나중에 아내가 이 빗자루를 쓰면서 자신과의 추억도 함께 기억해 주겠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믿어본다. 매일매일 같아 보여도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는 하루하루. 할머니는 오늘도 할아버지를 위한 밥상을 차린다. 그런데 오늘의 아침 식사 메뉴는 떡국. 오늘 신정이니까 아, 떡국 끓이고 또 식혀도 해놨어. 허리가 굽은 후론 밥하는 일상조차도 달라졌다. 여기다가 밥도 해먹고 여기다가 물도 끓이고 못 들어있는 게 키가 옹그라져서 저리 못 들어있는 게 오늘 샀어. 굽은 허리로 정성스레 준비한 떡국. 그래도 떡국을 끓이니 새해 분위기가 나는 듯한데 떡국을 앞에 두고 역시 나이 얘기가 빠질 순 없다. 떡국 잘 쓴 게 92. 신정 쇠쓴 게 92. 92. 할머니는 86인가? 80岁이 뭐야서. 80岁인가? 한 달 더 먹어도 마음이 똑같아. 새해 아침 부부는 떡국도 나이도 그렇게 순식간에 먹어버렸다. 맛있는 떡국을 끓여준 할머니에게 작은 새해 선물을 하고 싶었던 남편. 옥수수 알을 따는 걸 봐서는 혹 뻥튀기라도 해먹으려나 싶었는데 그런데 정작 할아버지는 다 따버린 빈 옥수수 자루를 챙긴다. 알을 다 딴 옥수수 자루에 꼬챙이를 끼우는 할아버지. 사실 참 단순해 보이는 이 물건은 꽤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라는데 이거 등대로 읽는 거. 이거 굵어. 크게 갖고 내 애기들 쓰는 줘야지. 이게 효자손이에요? 저게 제일 좋아. 시원해. 긁어놓으면. 나가 있을 때는 나가 할머니 등대를 긁어주지만은 나 없을 때는 근지러우면 일로 긁으라고 나 만들어 놨고. 고맙소. 생각하고 만들어놨어. 만드는 것 하나에도 의미를 담는 할아버지. 언제 갈지 모를 그 길이 점점 가까이 왔음을 느낀다. 이제 저생이 좋은가 이생이 좋은가 그래야 여하튼 저생이 좋긴 좋은가 보여. 왜 그러냐, 한 번 가면 못 살 것 같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한 번 가면
그거 이제 살기가 나쁘면 아이고 그거 못 살라 그러고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도 안 와. 그러니까 그거 좋은갑다. 이런 남편이 아내는 마냥 야속하다. 이런 건 만들어줄 생각하지 말고 살기만 오래 사시오. 노망하지 말고. 가는 세월은 반갑지가 않지만 찾아오는 자식은 마냥 반갑다. 어머니, 큰아들이 새해라고 찾아온 것인데 어머니. 어머니 좋아하는 굴 가져왔어요. 들었나 고맙다. 아버님 어머니 좀 어떠세요? 그대로 괜찮다. 예, 그대로 괜찮아요. 예, 예, 방이 따뜻하네요. 감사합니다. 저 부산 해운대 사는데요. 예,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도 연만하시고 그래서 연초에 들러보러 왔어요. 건강에 걱정이 돼서. 연휴 걸리면 한 번이나 어디 못 와요. 큰아들이 사온 굴을 바로 삶는 할머니. 굴은 가족에겐 특별한 날에만 먹었던 추억의 음식이다. 삶아주네. 삶아줘요. 부부와 6남매가 도란도란 앉아 까먹었던 굴. 서로 더 먹겠다고 싸우기도 했었는데 이젠 굴은 넘치도록 많아도 자식들은 함께하기가 쉽지 않다. 옆으로 살짝 떨구라는 동상이. 자식 보세요. 그런데 정작 보고 싶었던 자식이 왔는데도 아버진 일어나질 못한다. 누워 받아먹는 마음이 편치 않다. 아이고 할아버지가 애기다 애기. 꿀도 까주고. 예. 먼 곳에서 온 아들이 누워있는 모습에 걱정할까 싶어 할아버지는 애써 몸을 일으켜 세우는데 누워서 비실비실하니까 우리 큰아들이 이곳이라도 건 잡수고 기력을 찾으라고 오면서 사갖고 왔네요. 자신을 생각해주는 아내와 아들의 마음이 마냥 고맙다. 늙은 할아버지께 많이 잡수라고 줘야지. 이제 그만해, 그만. 남편 까주느라 바쁜 할머니는 아들이 챙긴다. 아들 덕분에 새해 첫날부터 겨울 별미를 맛보게 됐다. 모처럼 아들이 왔으니 미뤄뒀던 일을 하기로 하는데 할아버지도 힘을 보태겠다며 나왔다. 기력은 없지만 일을 보면 몸이 먼저 움직여지는 모양인데 매주 달라고 매주. 저기 매주 달매려고 그래. 매주를 매달려면 이곳저곳 힘쓸 일도 많으니 아들 왔을 때 할 참이다. 그런데 본격적인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실랑이가 벌어진다. 여기다 또 하나 낚인디 하나 갖고 다 달궜어.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이 가위로 더 내도 안 되는 거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젖자기를 잡게 하고 그냥 닦았는지 무슨 소리 들린다요. 잘 밑에 거 닦았는지. 그거 놔둬봐. 나 말 못 알아 죽겠네. 근데 앞에 그 사람만 되면 되지 뭐야 안 되고 저거 그랬어. 나 소매장 걷어. 엄마 아니 무엇이 문 닫다. 여기서 때가 지금 아, 대박 태클 못 먹고 좀 태클 이상한 놈이 닦았는데. 지금 전부 때니 아 그럼 뭐 서울어. 멍청이 같은 놈 서로 없죠. 매. 생진 안 시키려고 없네. 어서 여기서 못 때운다 아무 데도 안. 뭐 되게 다르네 되게. 세개나 100개나 땅에 만나면 돼. 그냥 하시오 아버지 손 목소리 씻고 꼬매져 되니까.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저렇게 한 번씩 역정 내죠. 예. 그래서 싸우진 않으세요. 말로만 그러시지. 예전 같으면 짜증낼 일도 아니건만 왜 그리 역정을 내는지 할머니는 이해가 안 간다. 할아버지가 네. 이거 옷 때려핀다고 막 야단을 쳐싸서 나 해버려. 아, 옷 더럽힌다고. 여기 옷 더럽힌다고. 그랬어서 아이 그럼 나가래 그러고 나가해보자. 대립히면 자꾸 이렇게 벌벌 떨어. 옷이 대립히면 하늘가 성가스럽게 생각해 지금 나가 해주지. 예전 같으면 아들과 아내 도움 없이도
혼자서 알아서 했을 일이다. 이제 나이가 들어 이런 일 하나 못하는 뒷방 노인이 된 것 같아 할아버지는 왠지 답답하고 서글퍼진다. 어제 실랑이를 했던 부부는 오늘도 냉전 상태.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말도 없이 나갈 준비를 한다. 어디 가시려고요? 어디 가시려 그래 또? 몰래 가려고 했더니 그새 아내가 본 모양이다. 어디 가시려냐고? 나마로. 엄마, 조그마는. 괜찮아. 아, 가시지 말란 말이요. 갔다 와야 돼. 말리는 아내의 말은 들은 척 만 척. 오늘도 할아버지는 고집을 부린다. 나무 많이 있는데 꼭 저렇게 잠깐 덜 추우면 꼭 나가시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속상해 죽겠어 나가 그냥. 왜 그런지 할아버지는 자꾸 마음이 급해진다. 할아버지, 이게 날도 추운데 나무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이, 추워도 가서 좀 해고 와야지. 더 기력이 떨어지면 나무 하는 일도 못하게 될까 걱정이 앞선다. 그냥 오르기도 힘든 오르막길을 지게까지 지고 오르는 할아버지. 아흔을 훌쩍 넘긴 할아버지에겐 이 모든 상황이 좀 무리가 된다. 아이고 되다. 힘 안 들이고 뭐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다 힘이 들게. 힘겹게 산에 도착. 이제 적당한 땔감을 찾으면 되는데 아직도 동네에선 나무를 떼는 집이 많아 땔감 찾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 잘린 나무를 하나 발견하고 톱질을 해보는데 그런데 그것도 잠시 순식간에 힘이 빠져버린 할아버지. 처음에 의욕 넘치던 톱질은 사라지고 많이 지친 것 같다. 한참 만에 끝난 톱질. 힘은 들었지만 큰 장작을 구해 할아버지는 내심 뿌듯하다. 이제 무사히 집으로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런데 너무 욕심을 냈나 보다. 애써 구한 나무를 놓고 갈 순 없는 일 아닌가. 힘들다고 포기할 할아버지가 아니다. 결국은 나무를 다시 올리고 지게를 짊어지는데 다행히 짊어지는 데는 성공을 했다. 좀 무겁긴 하지만 산만 잘 내려가면 괜찮겠지 했던 찰나 무거운 나무 무게 때문인지 얼마 못 가 주저앉고 만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예전 같으면 이 정도는 거뜬했는데 모든 게 그대로인데 자신만 약해지는 것 같아 만감이 교차한다. 내가 덜 좋아. 예? 내가 조금 덜 좋아. 아내라도 같이 왔으면 잔소리는 들을 망정 함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 할아버지 이걸 나무를 너무 많이 주셔서 그런가 봐요. 요건 주고 갈 수 있죠. 갖고 갈 순 있겠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수습할 일이 걱정이다. 어디 가신 거야, 할머니? 다행히 지나가던 마을 사람을 보고 도움을 청해보는데 할아버지, 응? 왜 그러고 계셔? 와서 인내껴지란다. 넘어졌어요? 어머, 이 뭐더리 여기 나오셨어? 나봐라. 뭐니 나서 자빠졌어 여기다가 여기서. 예. 아이, 너 이렇게 일을 하고 잡서. 아이, 어? 일어나봐, 일어나. 안 다쳤어, 안 다쳐. 허장 거야 아니고. 어, 네, 놀기는 그렇고. 괜찮아요. 어디 다치는 일 없어. 그들 괜찮아요. 어머, 할아버지 이렇게 일을 하실라 그랬어. 이것도 주고 가실라. 나도 보게 하고 가십시오. 응? 와, 이걸 어떻게 이걸 주고 간다요? 아, 이까지 건 주고 가요.
아이 그럼 이거 자빠지 말고 지고 가시지. 이거 자빠져 갖고는 어머 이거 어디가 여기다가 어머 뒤에 갖고 가고 빼봅시다. 참 많아요. 잉? 다쳐서 안 돼. 아니 주가. 어머 무거워서 안 돼요. 안 돼. 응? 뒤에 와서 가져가요. 일어나요. 잉? 자자자. 아, 상당히 뭐 무겁구만은. 응, 가시겠어. 저 고집을 누가 말릴 수 있겠는가? 이거 저거 할아버지. 요거는 하나 가지고 들다 줄게요. 아니 아직도. 아이고 이거 다 내줬다. 힘들어서 못 들어요. 갑시다.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걸 안 해봐서. 결국 무리를 해서라도 해놓은 나무는 다 가지고 가게 된 할아버지. 자신이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게 할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나 살아서 이렇게 남을 해놓고 죽어야 나 죽은 뒤에도 편하지. 언니 우여곡절 끝에 집에 도착은 했는데 빨리 나오셔 보라고. 엄마 우차가 가시지 말한게 가갖고 그래도 하고 잡다요. 그래도 하고 싶어. 가지 말라고 해도 기어이 가더니 결국 사고가 난 모양이다. 아, 다친디 왜 그러면 그만한 큰 놈을 갖고요. 어 다친디. 그래 쪼개기 엄마 이 한해 땀새 못 살겠네 나가. 밤낮 야근이라고. 아이 나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말지면 못 알아 꼭 나무라요. 많이 있는 이만아. 나가 응? 해놓고 죽어야 자네가 좀 편하거든요. 아이 안 편하든지 말든지 우선에 이놈만 절대로 하지 말고 하지 말한 게 꼭 가갖고 이제 이렇게 또 다쳐서 착한 거. 응? 그거 그래. 씹어서. 저리 가고 저리 가. 저제불해야지 안 됐구만 저거 지게 불땐 데 갔다 불때불에 갔구만 저게. 자꾸 그 나무를 간단 맛이. 어머 불러서 갈게로. 그거 많이 다쳤어? 괜찮아네. 다쳤구만 또 뒤에 가고자 와서 괜찮다 그러지. 또 뒤에 가고 싶어서 그러지. 뺐다고만 혼자가고 못 알아가면 나무를 밤나 가. 못 따라 나가 너무 부끄러워서. 나무 한 걸로 노망이 들어. 나무 노망이 들었는가 보다 당신이. 피가 나고 피가 났구만 피가 나 여기도요. 여기도 피가 났어. 여기도 오마 여기도 피가 나고 이 옷에도 피가 묻고 오마. 피가 아니지. 피. 아이 그런 게 자꾸 나야 된 거지. 가방 옷에도 다 피고마요. 몸뚱이도 피가 났고 거기도 피가 묻고. 남편을 따라 나서지 않은 게 할머니는 못내 후회가 된다. 피가 났고. 남편의 고집은 정말 아무도 못 말린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생겼다. 너무 무리를 한다 싶었더니 결국 몸져 누운 할아버지. 예전엔 하루에 몇 번 나무를 해도 끄떡없었는데 가는 세월 속에 기력은 속수무책이다. 안 줬어. 열 있어. 괜찮아. 머리가 아프구만. 안 죽고 걱정 말어. 아픈 와중에도 남편은 아내를 안심시킨다. 말끝마다 죽어야지를 달고 살던 남편.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애써 외면하곤 했었는데 막상 남편이 이렇게 누워있으니 아내의 마음도 불안해진다. 저번에 그 추웠을 때 아니요. 그때 가시 말아도 추우면 뗀다고 나무를 늘 하러 다니더만 요새 이제 비슬비슬해요. 그때 너무 얼고 추워가지고. 안 편할게. 전과 같지 않은 남편의 몸 상태를 보니 아내는 쉬 잠이 오질 않는다. 남편의 기력이 쉬 돌아오지 않자 결국 아내가 나섰다. 남편의 몸이 좋지 않을 때마다 할머니는 직접 약을 만들곤 하는데 일단은 약이 될 재료를 가지러 가는 할머니. 그런데 약 재료를 가지러 가겠다는 할머니가 간 곳은 바로 개집. 그리고는 개똥을 담기 시작하는데 할아버지가 몸이 안 편해서 이걸 약을 해드리려고 볶아갖고 아 개똥을요? 개똥을 볶아갖고 물 끼워갖고 부수고
또 버리 볶아서 부수고 그래갖고 잡수고 몸이 좋아졌어. 10여 년 전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후로 계속 해주기 시작한 개똥약. 아내는 예전 친정어머니가 하던 방식대로 개똥약을 만든다. 아무리 남편을 위한 일이라지만 비위가 상할 법도 한데 남편을 위해서 해오던 일이라 이제 아내도 웬만큼 익숙해졌다. 이거 지금 제가 옆에만 있어도 이렇게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맞지 맞지. 예, 드실 때 이거 냄새 안 나요? 안 나. 버를 볶아먹게. 버를 빌라에 볶아고 껌에 볶아고 부숴먹게 냄새 안 나. 남들이 뭐라고 해도 할머니는 지금 정성을 다해 남편의 약을 만드는 것이다. 개똥을 다 볶은 후엔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보리도 볶아주는데 이번엔 무엇을 하려는지 사다리에 오르는 할머니. 대나무까지 역시 약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다. 제가 그래서 젊어서부터 몸이 약했던 남편을 위해 몸에 좋다는 약은 다 만들어 본 아내. 봄에는 개구리에, 산에 나는 약초에 철철마다 남편을 위해 애써왔던 아내다. 이 모든 게 다 남편과 함께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추적추적 겨울비가 내리고 있다. 2시간 와야 남편은 여전히 차도가 없는 상태. 시간 반에 달리면 아내의 걱정이 더 깊어진다. 열 있네 지금도. 괜찮아요. 할아버지 가시지 마시오. 가시면 안 돼요. 더 살다 가시오. 아직은 정정한 데 가서 쓰겠어. 돌아가시까지 눈물이 나서 죽겠네. 자신을 걱정하는 아내의 모습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만감이 교차한다. 마음이 약해가지고 눈물도 잘 내고 애쪽이 많아갖고 옆에 사람 만나 때려봐도 못하고 늙은 거예요 이대로. 쌈도 못 해보고 넘어가고. 함께한 65년. 부부의 애틋한 마음이 더한 밤은 그렇게 깊어간다.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마당으로 나오는 할머니. 어제 만들어 12시간 발효시킨 개똥물을 가지러 온 것인데 밤새 힘들었을 할아버지에게 먹일 생각에 마음이 바빠진다. 어저께 한 거 만든 거. 아 이게 어제 개똥물. 정성스레 만들어진 개똥물은 통에 담아 보관을 하는데 일단은 아픈 남편에게 먼저 드시게 해야 할 것 같다. 몸이 안 좋으시니까 옷을 입지 왜 그러고. 남편의 몸이 안 좋을 때면 의례 아내가 챙겨주는 개똥물. 남편이 알면 안 먹을까 싶어 처음엔 개똥물이라고 말을 안 했던 아내. 하지만 재료는 몰라도 아내의 정성이 느껴져 마다하지 않던 남편이었다. 우리 이렇게 안 왔던데 원래. 이거 뭔지 아세요? 개똥물 아 근데 알고도 먹어. 알아도 나신다고 알아도 나실랑께 아파도 나실랑께. 나쁘다 그러고 생각하고 먹어야지. 거의 맞았을 거다 그러고 먹어도. 그러니까 나가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먹는 거요. 먹으면 나서. 남편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는 개똥물. 차도가 좀 있어야 할 텐데 걱정이다. 할아버지가 아침 일찍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옷을 챙겨 입는다.
정말 거짓말처럼 몸이 가벼워진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런 남편의 모습이 반갑다. 이제 몸 좀 괜찮아요. 그래도 낫네. 많이 낫네. 다행이요. 약을 잡수고 개똥물이 잡힌 게 좀 낫어. 다행이요. 나시라고 해줬는데만 먹고 나서야지 아마. 평생 자신을 위해 애써준 아내. 결국 남편에게 만병통치약은 아내인 것이다. 뭐 개똥을 주셔서 뭐 볶아서 약을 해주고 어쩌고 딴 사람은 하도 못해. 비유가 상해서 못해. 그러면 비유가 상해도 무릅쓰고 해. 저 비유가 얕은 사람이 거기도 잘 못 먹는 사람이야. 비유가 얕아 그런데 그래도 이제 영감을 생각하고 그렇게 많은 거지. 나가 말은 안 해서 이제 상당히 고마운 사람이. 나한테 잘한 사람이요. 아팠던 몸이 나으면 몸이 더 가볍고 상쾌한 법. 가벼워진 몸으로 할아버지는 다시 일거리를 찾는데 엄마 힘들었구만. 힘들어도 해야지. 에헤이. 다시 기운을 차린 남편의 모습에 아내의 목소리도 밝아진다. 몸에 이제 살만 안 갔네. 또 나무도 패고. 부부의 알콩달콩 일상은 그렇게 다시 시작됐다. 백사장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80년이나 80년 더 살아야지. 그렇게 말이야. 나와도 이거 봄주 100살 살겠구만. 아 이제 명년 3월에 이제 죽어야 돼. 저안 죽어지면 어떻게 죽어. 따따가 됐을 때. 그 소리 또 안에 그 소리 하지 말았게. 죽어야 된다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알았지 알아. 백사장 살게요. 예, 백살까지 사왔겠지. 남하러 가지 말고 살아잉. 어이, 잘 알아.